네, 고맙습니다. 이제 기자간담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모셨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부터. 저는 배우는 아니고요. 이 작품의 예술 감독인 유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범우입니다. 이무리한 행진곡 작곡자 김병률입니다. 광주 작곡가 소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항수 역할의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항수 역의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광 역의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역의 김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인 역의 장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은아 역의 정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하인 역의 정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수경 역의 정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수경 역의 이봉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수경 역의 최지혜입니다. 예, 이기백의 주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기백의 김대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할 4대 역의 이금준입니다. 예, 같은 역의 서현식입니다. 허인구 역의 박시원입니다. 허인구 역의 이정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리천사 역의 김국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리천사 역할의 김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성년 역할을 맡은 윤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용수 역할의 이봉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의대원 역할의 백시호입니다. 심은군 역할의 김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석 역의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뉴스원 김인지라고 하고요. 사실 뮤지컬이 아니라도 광주 민주화운동 소재라는 작품은 많았는데 뮤지컬 광주는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를 두려고 했는지, 어떤 점을 좀 부각해서 이 작품의 의미를 남기고자 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서은광 배우는 썸씽 로튼 이후에 바로 차기작 컨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작품의 매력을 느꼈다는 건데 어떤 점에서 좀 이 작품에 출연하고 싶어 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연출가님께 드리면 될까요? 네, 연출가님 해주시겠습니다. 예. 40년이 되면서 저희 뒤에 그 광주 뒤에 써놓은 것처럼 그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하리로 광주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본질로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서은광 배우님께서. 네, 일단은 대본을 처음 보자마자 확 느꼈어요. 네, 뜨거운 감정을 느껴가지고 이 역은 꼭 해보는 것이 제 가문의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바로 사실 고민을 크게 안 하고 바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네, 시간 잘 봤습니다. 화강수사의 조정현 기자입니다. 고성훈 연출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무리한 행위곡 작곡하신 김동률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아무래도 광주의 이 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무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현재 광주에 계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또 교감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김정은 선생님께는 리브란 행진곡이 이 작품의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소외가 또 남다를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 리브란 행진곡은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진영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또 무대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기 좀 어렵지 않으셨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그러죠. 네, 겁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는 그 동지들의 생각과 그 태도가 매우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을 해도 관객 여러분께서 충분히 사랑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광주에 직접적으로 그 아픔을 겪고 계시거나 겪으셨던 그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저희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시도와 이런 생각들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납득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종필 선생님께서 들어주세요. 네, 이무리한 행기곡은 약 40여 년 전에 작곡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도 뭐 조금은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근데 저는 이 뮤지컬을 통해서 이무리한 행기곡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한류로서 20-30년 전에 벌써 아시아 전역에 들려지고 있고 앞으로 이 뮤지컬을 통해서 이런 이무리한 행기곡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아시아 더 넘어서 전 세계에서 이무리한 행기곡이 들려지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뮤지컬 그런 형식을 그런 목적을 위해서 뮤지컬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런 장르를 통해서 이무리한 행기곡이 대한민국과 또 아시아와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뮤지컬을 성원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물 위한 행진곡은 이번에 홍콩 민주화 시위 때도 불리는 걸 보고 저도 깊은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이번 뮤지컬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세계화로 나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준비했는데요. 지금 두 편의 트레일러가 공개가 된 걸 봤는데요. 이게 505 보안부대랑 또 전남도청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게 가장 몰입하게 해준 장소가 어딘지 궁금한데 혹시 답변해 주실 배우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장소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그 촬영 자체는 광주라는 그 지역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곳에 그 도청이나 실제 사건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먹먹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출님께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사실 그 촬영이 길지 않았어요. 캐스트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은 길지 않았는데 씬은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연습 들어가기 전에 그 촬영이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런 마음들을 다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올라온 트레일러 영상을 봤고요. 그 영상의 댓글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트레일러냐. 트레일러만 봐도 눈물이 났다. 이거 영화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더 연출관님께 드리자면 이대로 영화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제작비를 좀 가지고 와서 기자님들께서 좋은 홍보 기사 많이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기자님 계실까요? 네. 예, 저는 유시스에 있는 거고요. 고현주님께 질문하는 건데요. 그 푸르는 나라에서도 경주 배경부터 아픔을 잘 다루셨고, 그 통찰력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때도 이제 명랑한 그 통쾌 부분적으로 잘 풀어내셨고 앞으로는 그런 경험도 있으신데 그때 연극 푸른 나라가 2015년 이후에 공연을 안 하고 있죠. 그때 그 작품에 대하셨던 태도랑 지금 관중주를 대하셨던 태도 뭐 발전적인 부분 아니면 조금 뮤지컬로 아무래도 뮤지컬은 넘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다르게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런 경남 속에서 사랑했던 연인이 맺어지지 못하는 아픔에 굉장히 저의 그 관점이나 마음이 많이 갔었고요.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저는 무조건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읽고 그랬을 때 딛고 쓰자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광주가 40년이 됐는데 이제 그걸 조금 저희가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하게 됐죠. 그렇게 했는데 작업을 하면서 작곡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우정 씨가 정말 기가 막히게 저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고 단박에 이거를 정리정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진짜 깊은 은혜를 받았고요. 최우정 씨한테. 친구인데 저보다 원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우정 씨한테 매우 감사했고, 그리고 음악감독 이성준 씨나 뭐 신선우 씨나 그 기획을 맡았던 강병원이나 고강민 씨 이런 분들도 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이 작품을 잘 도와주면서 이게 모두의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어떤 성취를 위해서 예술적인 성취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광주를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했던 푸른 날의 그 작품 너무나 좋은 작품인데 또 새로운 또 좋은 작품이 또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최우정 작곡가님께서 살짝 졸고 계십니다. 질문 드리자면 아무래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워낙 너무나 잘 알려진 곡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다른 곡들을 이제 작곡하시고 선택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작곡하시면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님을 향한 행진곡이라는 그 노래 자체가 이미 많은 의미가 이미 담겨있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일단 쪼개서 어떻게 변주를 하느냐, 그러니까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쌓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과 그것이 주된 흐름으로 흘러가고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다른 노래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노래가 더 돋보이게 하는 것. 이것에 주를 두었습니다. 조화를 가장 좀 중점으로 뒀다. 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네. 나중에 또 조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실까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정화인 역을 두 분이 맡으셨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마이크를 살짝 넘기시는데요, 장은하 배우님이. 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마지막까지 남아서 전남도청에서 방송을 했던 실존하는 인물이잖아요. 이 배역을 맡으시고 이 연기하시는데 어떤 점을 가장 좀 내가 이 부분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장부 역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화인도 그 당시에 처음부터 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집에 그냥 황사음악사 주인이었고 아녀자였고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좀 연약한 여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누구나 인간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모두 같이 겪는 두려움을 맞섰을 때 여자로서도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실 실제로 이렇게 부녀회에서 이렇게 뭔가 서포트를 해주는 것처럼 되게 그 당시에 쉽지 않지만 용기 있게 이제 그 싸움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스스로 계속 극복하면서 나라를 위해 맞서는 그런 멋진 여자, 예, 그리고 그런 우리네 멋진 여성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실제로 도청에서 촬영을 했을 때 사실 되게 많이 울컥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정말 마냥 씩씩해서 그 앞에 나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결심도 있을 거고 사건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똑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좀 떨쳐내고
나도 끝까지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맞서는 그런 여성? 네, 맡고 싶었어요. 인지 씨한테도 드릴게요. 네, 이어서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근데 언니랑 얘기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연습 들어가기 전에 TV에서 한 번도 조명되지 않았던 광주의 그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도 저에게 조금 입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었고 확실히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은 더 짚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아 배우님이었고요. 또 이어서 혹시 질문 생각나시는 분? 아,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장은아 배우님, 정인지 배우님. 초면이라서요, 제가. 네. 질문 또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네. 그러면 제가 앞서 네. 주요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학교사 역을 맡으신 윤희건 역을 맡으신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김찬호 배우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김찬호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역을 이제 몇 개월 동안 캐스팅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셨잖아요. 네. 역을 맡게 된 전후가 어떤 게 달라졌나가 궁금하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유니건 역할이 윤상원 열사의 어떤 그 인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본인 스스로는 이 시대를 겪진 못했지만 이번에 이제 광주 내려가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공부를 하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그분들이 가장 뜨거웠던 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작품을 하면 할수록 뭐 배우들도 스태프들도 특히나 연출이 가장 뜨거우셔가지고요. 제가 연습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뜨거우시더라고요. 네, 연출님이 제가 리허설 할 때 봤더니 기계 막 네, 1등이시고요. 제일 뜨거워서 이 야학 교사를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민주화 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인물로서 가장 뜨거워야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연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 작품에 모든 배우들이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젖어들고 녹아들어서 너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든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걸 저희가 극복해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을 민영기 배우님께 드릴게요. 연습을 하시면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을까요? 에피소드. 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광주 사태 때 한 8살 정도 됐어요. 네. 근데 민주화 운동 때 제가 8살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어렸을 때여서 잘 몰랐고 크면서 뭐 매체나 이런 데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되게 가슴 아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걸 정말 애통해하면서 유희건이라는 역할을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습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이 연출님께서 우선 씬을 할 때 굉장히 즉흥으로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까 노래를 불렀던 순이 장면 있잖아요. 그 순이라는 친구가 정말 즉흥으로 연출님께서 이제 저희 스티로폼 막 자르는 거를 계속 해보라고 정말 무릎 꿇고 계속 스티로폼을 잘랐어요. 근데 순이 이제 일단 들어와봐. 순이야 오빠 밥 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순이가 이제 죽었어. 그랬던 순이가 죽었어. 근데 유가족이 못 만나게 일단 들어가 봤고 글로. 그럼 막 거기서 막 비고 막 무릎 꿇고 막 눈물콧물 다 흘리고. 근데 그랬던 마음들이 녹아져서 음악에 이렇게 어느새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괜히 고선형이 아니면
고선웅 연출님의 네, 정말 세계적인 연출에 감사드리고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정말 재미있고 정말 뜻깊게 저희가 이 광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답변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것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할 말이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제 광주 항쟁의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 허구화한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인물이 아까 윤상원 열사님을 모티브를 했지만 그분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이의 캐릭터도 사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광주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면서 뮤지컬 광주가 가지고 있는 그냥 무대 공연하던 그 공간에서의 진실을 향해 갔던 어떤 허구적인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을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하고 그때 상황을 같이 보시면 오히려 더 뮤지컬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고선웅 연출가님이 마이크 잡으신 김에 마지막 질문 드리고 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광주가 광주를 넘어서 사실 광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뮤지컬임이 당연하고요. 전국에 있는 관객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가까이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그냥 바로 옆에 있어서 이 작품을 살짝 두려워하시는 분이나 가령 뭐 어떤 조금 그런 마음 아픈 것을 이렇게 당면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과감하게 오셔서 보시면 그 광주에서 디디고 섰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뮤지컬적인 미학 속에서 충분히 감동적으로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우분들이 너무 훌륭하고 에너지가 좋아서요. 그냥 보는 순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극장에 오셔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잘 준비했다 이겁니다. 네, 열심히 잘 준비했다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뮤지컬 광주. 예.